네, 매주 금요일 준비되는 이슬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슬람, 코란, 꾸란. 네. 성교사로 계신 이정순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살람 알레이쿰. 말레이쿰 아슬람.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날씨가 너무 좋군요. 네. 네. 이 이슬람을 믿는 그 아랍 국가들의 날씨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봄 날씨 같은 게 없잖아요. 대부분 이제 뜨겁다고 해야 되죠. 뜨겁다. 네. 그 성지순례 얼마 전에 끝났죠. 네. 네, 성지순례 그 TV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네. 좀 더울 것 같아요. 특히 더운 날씨에만 사람들. 네. 그래서 그 열을 막기 위해서 네. 양산을 들고 다니죠. 그렇군요. 네. 이정순 씨는 작년에 갔다 왔나요? 네. 성지순례를? 네. 자, 이렇게 날씨가 좋고 뭐 우리나라 같으면 결혼 시즌이다라고 하는데 이 무슬림들의 연애 풍속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같이 뭐 서양 사람들 같이 이렇게 껴안고 다니고 그렇게 개방화돼 있지는 않죠. 네. 그러니까 뭐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뭐 남녀가 이렇게 뭐 포옹을 이런 정도의 그런 건 없고요. 대부분 그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젊은 세대들 그러니까 뭐 N세대. 네, 그러죠. 그 신세대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하는데 이슬람 국가도 그 거리에서 뭐 그 연인들끼리 손을 잡고 다니고 팔짱 끼고 이런 정도는 하죠. 그 정도까지는 근데, 가능한데 뭐 입맞춤을 한다든가. 네, 그렇게는 안 하죠. 그 무슬림들의 그 여성들은 그 차두르라고 해서 이렇게 뭐 가리고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뭐 쓰고 물론 이제 아랍 국가들 중에서도 해야만 하느냐라고 여성계에서 입법도 하고 그래서 좀 안 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좀 더 이제 그 개방된 국가 같은 경우는 뭐 그 히잡이라고 해서 이걸 안 쓰는 국가도 있어요. 근데 지역별로 많이 차이가 있고 네. 또 국가별로 많이 차이가 있어요. 뭐 어색할 것 같아요. 그 머리에 뭐 이렇게 쓰고 남자친구와 같이 팔짱 끼고 만나는 근데 거지. 이건 전통적인 거하고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 쓰는 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 그쪽에서는? 네, 그러죠. 네. 이제 꽃이 피고 뭐 새순에 물이 오르는 봄을 맞이해서 아랍 국가 사람들의 연애관을 잠깐 들었는데 이정순 씨는 그러면은 뭐 개인적인 질문이 될 수 있는데 무슬림이시니까 이슬람을 믿으시니까 이왕이면 아랍 국가에서 태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우리나라에 태어나신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은 뭐 후회하거나 이러진 않는데요. 이슬람 국가에 가서 생활을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그 예배 시간이 되면 그 아잔 소리가 울리고 또 그 시간에 맞춰서 마스짓을 가고 이런 생활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여유롭고 좀 뭐 아하, 알겠다. 문화 차이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참 시간 남아도는 사람이군. 5번씩이나 예배를 봐야 되니까. 그 시간 맞춰서 사실 예배 드린다는 것이 너무 바쁘게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데 이슬람 국가 같은 경우는 누구나 할 거 없이 예배 시간이 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예배를 하니까. 보러 가고 하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이 먼저 오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요. 종교 때문에 이슬람 국가에서 생활 한번 해보고 싶다. 충분히 그 무슬림들이라면 그런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자, 이슬람 알아보는 시간. 지난 시간에 그 바드르 전투 얘기를 했어요.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이제 지난 시간에는 사도 무함마드께서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한 이후 2년여 동안에 걸쳐서 이제 그 안정기에 들었었죠. 네. 그런데 메카에서 계속되는 이제 그 사도 무함마드를 방해 공작. 이제 메디나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되다가 결과적으로는 바드르 전투가 벌어지게 됐죠. 네. 그래서 그 바드르 전투가 그 메카의 1,300여 명의 군인과 메디나의 무슬림들이 300여 명이 접전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서 무슬림들의 승리로 이끌게 됐죠. 300명이 이겼어요. 예. 네.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이제 그 꾸라이시 부족이 메카의 꾸라이시 부족이 되돌아가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아랍 전체의 이 바드르 전투가 그 소식이 전해지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꾸라이시 부족은 어떻게 보면 이제 치욕적인 그런 그 결과가 초래가 됐고 자존심 많이 상했고 이제 메디나에 돌아온 무슬림들은 좀 더 그 세력이 좀 더 확장되는 계기가 됐죠. 네네. 이렇게 되면서 그 메카에서는 이제 그 많은 그 지도자들이 사망하게 됐어요. 이 전쟁에서. 네. 그럼으로써 이제 그 결과적으로는
이 전쟁으로 인한 이제 또 다른 그 복수를 할 기회를 계속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죠. 네. 지금 21세기 들어와서 저희들이 아까 성지순례 얘기도 했었지만은 지금은 메카가 지금 무슬림들의 성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바드르 전투 그 당시에는 메디나에 있는 분들이 무슬림이고 메카에 있는 분들이 꾸라이시 부족이라는 반 어떤 이슬람 세력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리 알고 계시고. 네. 이슬람 초기에 이제 그 반대 그 선교의 반대 세력으로 인해서 이제 메디나로 이주를 하게 된 거죠. 그 상태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때 당시 이제 그 대상으로 상인으로 알려진 아부수피안 아시죠? 네.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아부수피안의 이제 그 부인인 힌드는 이때 당시에 이제 모든 여자들이 거리에 나와서 전사자들을 애도하고 통곡하고 이렇게 이제 거리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때 당시 이제 힌드는 절대 눈물을 보이지 않고 슬퍼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여인들이 힌드에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당신은 왜 슬퍼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힌드는 나는 그 절대 슬퍼하지 않겠다 남들 앞에서 내가 그 사도 무함mad과 무슬림들에게 복수하는 것을 보지 않고는 네. 슬픔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설이 내립니다. 네,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이 복수할 때까지 절대 남들 앞에서 슬픔을 보이지 않고 또 자신의 그 몸에 향수를 바르지 않고 기름진 음식을 가까이 하지 않겠다라고 거기서 이제 맹세를 했죠. 뭐 하신 상담이네요. 네. 네. 그만큼 그 뭐랄까 자기 이제 자신의 형제들이라든가 친척들이 이제 그 죽음으로써 거기에 대한 이제 복수심에 이게 마음이 컸던 거겠죠. 네. 그리고 또한 이때 그 남편인 아부수피아는 이때 당시에 이제 절대 그 내가 복수할 때까지는 나의 몸을 씻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했어요. 네. 이럴 만큼 이제 그 메카의 꾸라이시 부족이라든가 메카 사람들은 복수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무슬림들 쪽에서 봤을 때는 상당한 우려가 되겠어요. 그렇게, 네. 네. 그리고 또 이때 당시에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드리자면, 이때 메카에 이제 그 우마이르 이브누 알주마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아들이 이 바드르 전투에서 이제 메디나로 그 전투에서 포로로 가게 됐어요. 네네. 이렇게 되자 이제 이 메카에 있는 이제 우마이르가 그 자기 자신의 친구인 사프안과 그 까바 신전 앞에서 만나가지고 둘만의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빚진 재산을 갚아줄 능력과 그리고 만약에 내가 죽어도 나의 가족을 돌봐줄 사람이 있다면 나는 지금 당장 사도 무함mad을 죽이러 가겠다라고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 아들이 지금 잡혀 있으니까 포로로. 그렇죠. 네. 그렇게 이런 말을 했을 때 이제 사프안이 그 우마일의 마음을 이제 읽고 그럼 내가 그 너의 그 재산을 그래서 너의 가족을 만약에 어떤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너의 가족을 돌봐주겠다고 약속을 하게 되죠. 네네. 이것은 이제 아무도 그 까바 신전에 아무도 없을 때 둘만의 약속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우마이르는 이제 그 독이 든 칼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칼을 준비하고 이제 메디나로 떠나게 되죠. 지금 무함mad을 암살하려고. 사도 무함mad을 죽이기 위해서 네. 이제 떠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메디나에 도착했을 때 사도 무함mad의 그 교우죠. 그러니까 우마르 빈 알카탑이 그 우마이르 메카에서 온 우마이르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실을 이제 사도 무함mad께 보고를 했죠. 지금 암살자가 지금 저기 메디나에 와 있다. 네. 근데 이제 이 계획은 아무도 사실 모르는 계획인데, 그렇죠. 그 둘만의, 그러니까 친구 간에 둘만의 그 비밀로 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데, 이때 당시 이제 사도 무함mad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우마이르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마이르를 데리고 사도 무함mad 앞에 왔는데, 이때 그 사도 무함mad께서는 그 친구와의 약속한 이야기를 다 이야기를 하면서 너가 나를 진정으로 이제 죽이려고 여기까지 왔느냐라고 물어보게 되죠. 이미 다 알고 계셨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도 무함mad을 통해서 그 사실을 어떻게 보면 예언했다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자 이제 우마이르는 깜짝 놀랐죠. 네. 자기 자신이 그 친구와 둘만의 한 약속이고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는데 사도 무함mad이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무 깜짝 놀랐고 이분이 진정한 이제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다시 그 자기 자신이 복수하려고 왔던 마음을 접고 여기서 이슬람에 입교를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우마이르는 결과적으로는 입교를 하고 메카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메카에서 선교 활동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중요한 것은 메카에 있는 뭐 사람들이 어떤 그 복수심에 계속 전쟁을 준비할 계획을 계속 세우고 이런 과정 속에 있는 이야기죠. 네네. 그러면은 바드르 전투가 끝났는데 또 제 두 번째 전쟁이 준비가 되겠네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1년 후에 두 번째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네. 그 과정 속에 지금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 메디나에서는 그 이전에 뭐 유대인들과 메디나의 그 무슬림들과 또 여러 부족들 그리고 메카에서 이주해온 그 이주민들 간의 메디나 협약이 이루어졌었죠. 네. 그래서 서로 그 재산을 보호하고 서로 불가침 조약을 체결을 했어요. 근데 이때 유대인들은 그 자기네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그 야욕 이런 걸로 인해서 그 계속적으로 이제 그 무슬림들의 세력이 계속적으로 커지는 것을 보고 이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그 계속적인 이제 그 계획을 세우죠. 뭔가 견제를 해야 되죠. 예, 네. 그래서 그 사도 무함맛을 뭐 죽이려고까지 하는 계획까지 세우고 또 메디나에서 어떻게 하면 그 쫓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계획들을 계속적으로 세웠었는데 이제 이 바드르 전투가 승리로 이끌게 됨으로써 무슬림 세력이 계속적으로 이제 커지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 유대인들은 이제 계속적인 그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그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 그래서 이때 당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아랍 부족 중에 한 여인이 그 바누 까이누카라는 그 유대인 그 부족들이 하는 그 보석점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보석상에 가서 자기의 그 장신구를 만들어 달라는 이제 주문을 하러 갔는데 이때 그 이제 이 여인이 머리에 이제 그 베일을 쓰고 그러니까 히잡이겠죠. 이제 여자들의 의상이 이제 몸을 가리고 얼굴을 가린 이런 그 의상을 입고 있었는데 네. 계속적으로 이제 이 여자에게 그 벗으라고 그러니까 얼굴을 네. 보여달라는 그런 계속적인 이제 요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여자가 이걸 계속 하니까 이때 이제 거기에 보석상에 있던 한 그 유대인이 그 이 여자 몰래 옷의 한 자락을 벽에다가 이렇게 그 못으로 이렇게 박아가지고 이제 만약에 이 여자가 움직이면 이제 옷이 벗겨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못으로 옷자락을 박았어요. 이 여자 몰래.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주문을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옷이 벗겨지게 되죠. 네. 그래서 너무나 이제 이 여자가 놀라가지고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 울게 돼요. 그래서 이 광경을 지나가던 이제 무슬림이 보게 됐어요. 근데 이 아랍 그 부족들의 어떤 그 관습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자기네 부족의 여자가 다른 부족에게 뭐 만약에 모욕을 당했다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에는 뭐 전쟁도 일으킬 만큼 그런 그 굉장한 그 사건이거든요. 이 네. 자체가.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 여자가 그 모욕을 당한 이 광경을 보고 이 무슬림이 지나가다가 그 유대인에게 왜 이렇게 했냐라고 이제 그 따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거기서 다툼이 이루어지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툼 끝에 무슬림이 이 유대인을 죽이게 되는 이제 싸움 끝에 이제 죽게 된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유대인이 죽게 되자 그 유대인 부족들이 바누 까이누카 부족들이 와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무슬림을 또 죽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무슬림과 그 바누 까이누카라는 유대인 부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네네. 싸움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이제 사도 무함마께서 중재를 나섰어요. 그래서 메디나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서로 부족 간에 화합하고 서로 그 공동 어떤 방어 그리고 서로 이제 그 불가침 조약을 체결했는데 당장 그 싸움을 멈출 것을 요청을 하게 되는데 네. 이렇게 이제 그 평화를 위해서 이 협약을 준수하든지 아니면은 뭐 전쟁을 하든지 결정을 해라. 이제 결국 이제 전쟁을 멈추도록 하기 위한 이런 결정을 하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그 유대인들은 사도 무함마께
이제 그 뭐랄까 비꼬는 말투로 그러니까 바드르의 승리는 진정으로 무슬림들이 그 강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그 강한 군대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라고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너희들을 견줄 만한 그 진정한 강한 군대를 너희들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승리로 이끌었다라고 비꼬게 되죠. 그러면서 전쟁을 자꾸 이렇게 유발시키는 그런 뭔가 말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중재가 안 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그 무슬림들이 뭉쳐서 이제 이 바누 까이누카 부족을 그 부족의 마을을 포위를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외부에 출입을 못하도록 그 부족들의 그 마을을 봉쇄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이 부족들이 꼼짝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메디나 자체가 이제 이미 무슬림으로 인한 그 이미 세력이 다 거의 확장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더 이상 그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독 무함마드께서는 이때 당시에 그 바누 까이누카 부족 중에 이제 그 싸움을 일으켰던 그 장본인, 예, 장본인들과 이 포로를 붙잡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제 그 재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포로들을 이제 죽이기로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때 이제 그 압둘라 이븐 살룰이라는 이때 당시에 그 유대인 중에 이제 이슬람으로 입교했던 그 압둘라 이븐 살룰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중재를 나서게 됐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자기 자신들의 부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라고 사도 무함마드의 허리를 붙잡고 그 요청을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용서를 해주기를 요청을 하는 거죠. 이 아랍 풍속에는 허리를 붙잡고, 그러니까 허리를 부여잡고 이렇게 용서를 구하면은 그건 반드시 용서를 해줘야 된다라고 그런 풍속이 있대요. 아, 그런 게 있습니까? 예, 네. 그래서 그만큼 그 행위 자체가 네. 진정한 자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포즈겠죠. 그래서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압둘라 이븐 살룰이 그 사도 무함마드께 부여잡고 그 용서를 구하는데 이제 이걸 뿌리치죠.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용서를 구했는데 이제 그 결과적으로는 용서를 해주기로 결정을 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리고 그 대신 그 메디나를 떠나도록 명령을 하게 되죠. 그 부족들을.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바누 까이누카 부족은 그 메디나를 떠나서 그 샴 국경 근처에 있는 아드리아트라는 그곳에 정착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이때 이 부족들은 원래 이제 그 전쟁 무기를 만드는 부족이었는데 굉장히 이제 그 유대인들 부족 중에서는 강한 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막강한 그 지도력을 갖고 있는 부족이었는데 그 싸움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메디나를 떠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부족들이 떠나게 됨으로써 그 메디나는 어느 정도 그 안정기에 어떻게 보면 돌아왔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게 일시적인 이제 안정기죠. 무슬림들 쪽에서 봤을 때는 안정기지만 유대인들 쪽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세력이 약화된 거네요. 네, 그 네, 부족이 그렇죠. 떠나서. 예, 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그 무슬림들의 어떤 뭐 전쟁을 선동하고 또 힘이 약화시키게 하는 그런 이제 그 정책을 계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강한 그 부족이 떠나게 됨으로써 이제 안정기로 보였는데 이때 당시에 그 바드르 전투에서 이제 패전했던 그 꾸라이시 부족 중에 이제 아부 수피안이 이제 그 메디나를 어떻게 보면 경고를 하기 위해서 200명 정도의 이제 군인을 이끌고 그 메디나로 출정을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런 건 아니었고 단지 우리도 다시 너희와 다시 그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 아부 수피안이 출정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 당시 이제 그 메디나 그 부근에 있는 그 유대인 부족들의 어떤 도움을 받고 이제 많은 그 식량이라든가 물, 뭐 군인들을 이렇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때 출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 한 지역을 그 메디나에 있는 이제 근교에 있는 그 한 지역을 급습해서 거기에 있는 메디나 사람 한 사람과 종을 살인을 하게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살인과 동시에 이제 그 보복을 당할까 어떤 두려움 때문에 도망을 가게 돼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그 무슬림들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추적을 받게 되죠. 네. 그래서 그 추적을 받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밀로 만든 음식인데 그 식량들을 다 버리고
이렇게 도망을 갔다 그러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그 뭐 역사적으로는 뭐 밀가루 전투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 그 이때 당시 이제 그 메카에서 출정을 해서 두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가면서 그 식량들을 버리고 가져온 모든 식량과 이제 그 물 이런 것들을 버리고 빨리 도망가게 해서 버리고 갔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제 잡히진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이제 그래서 전쟁을 뭐 밀가루 전투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서 했다고 그래요. 약간 그 조소와는 네. 약간 비꾸는 그런 뉘앙스가 들어있네요. 네. 그러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메디나의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어떤 앞으로 전쟁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고 강한 군사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출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도주를 하게 됨으로써 추적을 받고 도주를 하게 됨으로써 뭐랄까 더 창피스러운 그 위신이 위신이 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죠. 이런 이제 그 일이 있었고요.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아라비아 반도 이 전체에 이런 이제 소식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퍼지게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뭐 무슬림들에게는 좀 더 좋은 이렇게 세력이 강화되기 위한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메카에 있는 꾸라이시 부족의 어떤 세력에 대한 위신이 좀 더 약화되는 이런 계기가 되죠. 아직까지 이제 바드르 전투 끝나고 두 번째 전투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그 샴 지역으로 가는 대상로가 반드시 메디나를 지나가게 돼 있었잖아요. 메카에서 샴 지방을 가려면은 메디나를 거쳐야 되죠. 거쳐야 되죠.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그 메디나 주변에 있는 여러 그 부족을 연합하게 되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그 바드르 전투 이전에도 이제 사도 무함마드께서 몇 차례 그 8번째 출정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부족들을 연합시키기 위한 그런 그 출정을 했었죠.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그 계속되는 이제 그 주변 부족들이 어떤 연합 세력을 계속적으로 구축하게 됨으로써 이 대상로가 막히게 돼요. 그 대상로가 그러면 이제 이슬람 세력들이 확실히 장악을 했군요. 무슬림들의 허락 없이는 이제 무역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메디나 사람들과 이제 연합한 세력이기 때문에 대상로를 이제 지나갈 수가 없게 되죠. 근데 또 그 반면에 그 연합한 부족들은 이런 생각들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대상로를 지나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먹고 사는 그런 그 생활이 유지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 대상로가 다른 길로 바뀌게 됨으로써 자기네 어떤 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지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잃게 되는 이제 계기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대상로가 그 메카 사람들에게는 위협이 되죠. 이 대상로를 잃게 됨으로써. 당연히 그렇죠. 주 생계 수단이 무역을 통해서 메카가 번성을 했었고 했는데 이 대상로로 차단하게 됨으로써 이제 그 메카의 사람들에게는 위협이 되게 되죠. 이런 변화가 이제 그 바드르 전투 이후에 일어나게 돼요. 이제는 정말 그 아까 안정이라는 표현 쓰셨는데 이 무슬림들의 세력이 그 메디나를 중심으로 또 주변 그 부족들을 연합을 시켜가지고 안정기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뭐 무함마드도 많이 쫓겨다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뭐 바드르 전투 이전에는 뭐 무슬림 세력이 뭐 커졌다 하더라도 그 비무슬림 세력에 의한 그 계속적인 위협을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더 확실한 메디나의 그 무슬림 세력들이 이제 강한 그 세력으로 이제 위치를 확고하게 갖게 되는 거죠. 그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 이슬람 자체가 평화란 뜻인데 특히 뭐 성전 이슬람에서는 먼저 전쟁을 절대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바드르 전투라는 전투를 승리하고 나서 이렇게 세력이 확장됐다는 것이 어떤 그 이슬람의 역사에서 좀 아이러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중요한 것은 어떤 전쟁을 일으켜서 그 부족을 포로로 만들고 이슬람을 입교시킨 것이 아니고 그 주변의 부족들은 자연적으로 그 이슬람에 입교를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자, 오늘 이슬람 알아보는 시간 마치기 전에 제가 하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까 제가 차두르라고 그랬었는데 히잡이라고 그 예배 볼 때 쓰는 하얀 천입니까? 그런데 까만 천은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름을 이제 차두르라는 것은 약간
베일 형태로 그러니까 쓴 것을 이제 차도라고 그러는데 블랙으로 해서 이렇게 예, 좀 다 같은 말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네. 같은 의상의 종류인데 예배 볼 때 쓰는 것을 이제 히잡이라고 그러고요. 네네. 보통 일상적으로 입는 옷 형태는 차도르라고 보통 하는 것 같아요. 흰색도 있잖아요. 그거는 뭐 주로 원래 이제 이슬람 국가들 보면 흰색이 많죠. 왜냐하면 태양이 뜨겁기 때문에 흰색이 많고 이제 머리에 쓰는 것은 여자들은 보통 검정색으로 많이 가리죠. 네, 예. 그렇군요. 자, 히잡이 맞나? 차드르가 맞나? 좀 헷갈려서. 네. 자, 오늘 이슬람 코란 꾸란 시간. 자,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그 1년 후에 이제 우후드 오기 전 이 다음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되는 이야기죠. 아, 두 번째 전투가 우후드 전투입니까? 예, 우후드 전투인데요. 네, 그것도 지명입니까? 그렇죠. 바드르 전투도 그 지명이었는데. 네. 그래, 다음 시간 기대가 되고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